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죽는다는 게 진짜.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응? 봐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응? 그 생각에 따른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생각이면은 남편에 대한 걱정일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일 거고, 자식에 대한 생각이면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거고, 그래 결국에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활하는. 그렇지, 다를 바가 없지.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그 다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거기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욕심과 화가 작용되고, 그 욕심과 화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똑같아요.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 죽고 난 이후 첫 번째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방에서는 12연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죽는 순간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소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일상적으로 그게 아니어도 그래, 가기 얼마 전까지는 일단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작용들은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것도 생각인 거예요. 응? 이 순간의 생각이야. 살아있다는 것도. 응?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이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는 게 계속된다는 것이 생각의 연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생각의 연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걔가, 난 걔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뭐 남편을 걱정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그 다음 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걱정하다가, 이제 가령 현상적으로 숨이 끊어졌다. 네. 그럼 이제 그것에 따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작용될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가령 뭐라고 그럴까, 지금도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다음이 가령 뭔가를 원하는 거나 뭔가를 또는 거부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되듯이, 똑같이 그렇게 작용돼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단지 우리가 봐요, 기억도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이 실화 같은 걸 보면은 이 기억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사람은 과거의 내가 없는 거야.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이 가장 그냥 새 일이고 처음 일이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전에 나를 알았다라고 해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하면은 알듯이 이야기하면은 나는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치 삶이 계속되는 것 같다는 것은 기억이 이렇게 연기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즉 기억이라는 것이 작용되지 않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렇게 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샀다 이렇게 되질 않는 거야. 또 내가 누군가 이것도 모르게 되는 거야.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듯한 그런 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현상은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삶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야. 그럼 죽고 난 후에는 이 언어적인 것은 휘발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작용되지 않는 거야. 왜 그래? 그 다음 상황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다음 상황이 만약에 지금 그런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내 삶하고 죽음의 경계에 죽기 직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죽기 직전이 사실 죽기 직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빠사나 하는 쪽 남방불교에서는 죽기 직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사님 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도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작용이 봐봐. 그런데 죽기 직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죽기 직전이라는 것도 죽는 순간의 생각이잖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그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이런 거잖아.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나라는 것도 이런 거고 내 가족도 이런 거고 세상이라도 이런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 순간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항상. 왜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순간의 결정 요소는 바로 그 직전의 생각이니까. 결국은 삶과 죽음은 단어 같은 거지 이게 뭐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시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상적인 것만 다를 뿐이죠. 또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그런데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상은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러난 현상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난 현상? 예를 들어서 동물도 이거는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자, 그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사람이 뭐죠? 봐요. 물이라는 것으로 현상이 드러날 때가 있고, 얼음이라는 현상이 드러날 있고, 수증기라는 현상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요? 자,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서 현상이 다른 것 같아?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 그때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쉽게 결정적인 요소로 얘기하면은 온도가 0도 이하면은 얼음이라는 형태일 거고, 100도 이상이거나 또 다른 요소에 의하면은 이거는 수증기 같은 현상일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현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동물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노인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물, 수증기, 뭐 얼음은 물론 그 분자식으로 H2O라는 그 분자식이겠죠. 수소 2개, 뭐 산소 하나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현상적인 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디 과학자에서 듣고 봐서 그거는 좀 그냥 뭐 이해가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데 그냥 이게 사람 몸이나 동물의 몸으로 갔을 때에는 이게 좀처럼 매치가 그거하고 그러니까 작용 원리가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매치가 안 된다 그럴까요? 자, 어떤 것은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환경 요소가 굉장히 크게 쉽게 이렇게 변해지는 것 같고 있고, 어떤 거는 환경 조건이 많이 변해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 응? 그런데 기본적인 이치는 우리가 실상이라는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야. 다이아몬드나 물이나. 응? 사람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응? 자, 이렇게 드러나는 이치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즉 이전 현상이라 이 말이야. 이년 현상. 이년과 연기 현상이라 이 말이야. 이년과 연기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다이아몬드나 물이나 또는 나무나 그 다음에 사람이나 응? 자, 이런 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응?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실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생명의 실상 그런데 생명의 실상이나 물의 실상이나 나무의 실상이나 다이아몬드의 실상이나 개의 실상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음. 이제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보고 이제 영정사진을 본 거잖아요. 사실 뭐 영정사진은 저도 마지막 모습을 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소위 목숨이 끊게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신작용도 그렇고 뭐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보면은 여하튼지간에 그 뭐지? 저 막 결혼해가지고 저희 시아버지 그 산소를 이장하는데 다 이렇게 백골로 돼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때는 나도 이제 우리 부모를 보내서 이렇게 여기도 안치도 해봤으니까 그때는 다 직접 보고 막 해서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 흠체는 시체라고 하지만 갖추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수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살 피부들이 다 이제 처음 봤던 그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아까 이제 방금 만약에 그 남편 생각을 했다. 그게 화나 욕심으로 작용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 또한 어떠한 얘가 다음 생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날 일이 있어서 드러날 때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리고 그게 상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상이라는 생각이라는 건데. 상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모양을 자, 의미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하면 자,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보이는 모습,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인데, 상에는 기본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상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해석상이 있어. 자, 이게 그냥 이 모습, 모양, 색깔과 형태, 이게 상인데, 즉, 사진이 상이에요. 자, 상 그러면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진이 상이, 즉 이미지 이게 상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 컵이고 하얗고 뭐 요렇게 생겼다고 말로 표현되는 생각인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상.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응? 자, 이 원래 기본상은 이 보이는 모습과 색깔, 이게 이걸 즉, 사진과 같은 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상은 망막에 딱 그냥 부딪혔을 때 감각되는 그런 상보다는 그냥 뭐 색깔 모양? 망막에는 이렇게 감각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것도 이미 사실은 해석된 이미지야. 그렇죠. 응? 내가 이렇게 보임이 있을 때. 뭐 해석된 이미지는 뭐 하겠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패턴적으로 인식된다고 그럴까? 이게 감각되는 것이 감각되는 이것들이 하나의 모여진 어떤 이 사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촘촘히 감각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생각이란, 상이란,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요게 기본 상이야. 요런 게 상이야. 그런데 요것에 대한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과 글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아. 요것도 생각이라고 그래. 요것도 생각이라고 그래. 요 생각은 요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잖아. 자, 컵. 요거는 하얀색 또는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잖아. 응? 자, 그게 다시 요것에 대해서 작용이 돼서 그것도 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은 요런 상하고 다른 것 같잖아. 요런 상하고 다른 것 같죠? 이거는 말과 글로 쓰니까 마치 이런 상이 없는 것 같잖아. 그냥 해석인 것 같잖아. 응?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걸 배우면서 동시에 말을 배워요. 컵. 이렇게 배워요. 컵. 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이야. 어? 우리는 이 컵이라는 그 말과 글은 마치 상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상 이미지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봐요. 아버지는 말이죠. 아버지 쓰면은 글이잖아. 근데 봐요. 글을 어떻게 배워요? 사실은 아자라고 하는 사진으로 배워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아버지 할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고 이미지가 아닌 그냥 말 같잖아. 어? 이미지가 아닌 것 같잖아. 자, 글로 쓰는 거 보면 일단 글부터 봅시다. 아버지 하면 이걸 우리는 아버지라고 읽잖아. 아버지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글자를 사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 봐. 애들 요만한 카드를 가지고 이거는 그러잖아. 응? 사실은 요 글자를 안다는 것은 요게 이미지 상으로 기억이 작용되는 거야. 응?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알려줬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몇 주 지나서 가방을 보고 가지라고 읽는 게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작용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글자 비슷한데 이거 가지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아버지라는 말은 글자는 확실히 이미지지. 글자는 이미지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집에 가는 버스 번호는 알아. 네, 맞아요. 버스 번호를 아는데 이게 5자인지 2자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저거는 우리 집에 가는 버스야 그냥. 응? 사진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집에 가는 버스의 사진이야. 노인분들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 보면 글자 몰라도 숫자 몰라도 집에 가는 버스는 알아. 왜? 사진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사진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소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아라고 하는 소리 자체가 이 소리 내용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이라. 응? 왜냐하면 사실은 아라는 소리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 아라는 소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라고 알아듣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아야 어여 이걸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아라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소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같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로 인식이 된 거야. 덩어리로 아라고 하는 걸로 아라는 소리로 인식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 할 때 아야 기억되는 것은 그러니까 즉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말로 뭔 말을 하면은 각인 아닌 각인이 되지잖아요. 근데 뭐 전혀 예를 들어서 막 영어를 막 빠르게 대화를 하는 거를 토킹 가능하지 않은 경우
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딱 어떤 이미지 같이 딱 저기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자, 봐요. 우리가 가령 어떤 이 숨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 즉, 숨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숨이라고 하는 실제는 없는 거예요. 숨이라는 실제는 없는 거예요. 자, 숨이라는 실제가 뭐예요? 사실은 숨이라는 실제는 공기 들어오고 나가감이잖아. 그러니까 숨이라는 단어의 실체는 없지만 그 숨이라고 불리우는 경험 상태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숨을 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현상이잖아. 죽은 사람은 숨을 쉰다는 것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는 그 단어의 사실은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어떤 현상을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그건 현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즉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거야.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야.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자꾸 이 현상, 사람이라는 현상을 자꾸 실제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안경만 바뀌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 안경에 현미경 같은 안경만 쓰면 이게 이렇게 이 사람 몸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게 실제라고 착각을 해. 이게 실제라고 착각을 해. 실제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이런 이 모습대로 고정적이다 뭐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체라는 거지. 이게 요대로 실제로 있다라는 거지. 요대로 있다라는 거지. 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내용이 자꾸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안경만 바뀌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즉 안경을 레이저 현미경 같은 안경 600만 불 사나이 안경 같은 거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 요즘 안경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 엑스레이 사진 찍는 엑스레이로 여기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해골로 보이겠지. 또 다른 걸로 보면은 아예 없는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인식되는 것만 있겠지. 예를 들면은 그 안에 권총이 있으면 권총만 이렇게 보이지 사람이란 이런 현상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자꾸 우리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이려고 자꾸 실체라고 착각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죽음 전과 죽음 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상황이 다른 거야. 조건이 다른 거야. 조건이 다른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 작용은 어떻게 작용하면 우리가 생각 작용듯이 똑같이 상이 작용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이 작용되는데 이때 말과 글의 상은 작용된다 하더라도 말과 글로 인식되는 것이 그냥 사진으로 작용돼. 상은. 그러니까 애들은 말과 글을 모르는 것 같아. 새로 된 애들은. 그런데 그때의 그 환경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태어난 애기는 보니까 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는 거고 죽고 난 태어나도 또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요거는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야. 상황이 완전히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어.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어. 미국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말과 글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의 이 말과 글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때 말과 글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진으로 작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으로 작용되니까 말과 글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 다 말과 글을 쓰니까 사진으로 작용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로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 말을 안 쓴다면은, 가령 아무도 한글을 모르는 미국의 상황에 같이 해주면 한국말 쓸 수가 없겠지.
생각은 떠오르는데 말해오면 다른 사람이 뭐야, 이거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점점 나오지 않게 돼. 응? 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상은 떠. 상은 떠. 응? 그러니까 전혀 어디 가서 한글로 된 뭐가 보이면은 그러면 그때 그것이 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죽고 난 후에도 똑같아요. 죽고 난 후에도 똑같아. 응? 자, 기억은 그대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상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어적으로 이렇게 작용되기, 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다르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이미지로서 작용되는 거야, 그냥. 어차피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작용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얘도 조건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이제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긴 할 텐데, 이제 자꾸 어떤 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미지로 상이 작용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에 대한 느낌이 작용되게 돼요. 상에 대한 느낌이 뭐예요?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고 싫음이나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상은 그냥 좋게 느끼죠. 어떤 상은 싫다고 느끼죠. 자, 좋다 싫다는 말도 우리 말이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자꾸 땡기고 관심이 일어나고 어떤 거는 자꾸 해피가 뭐 거부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작용되는 거야. 좋다 싫다는 것은 말이지. 응? 그는 말이야. 좋다 싫다라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뭔가 땡기고 자꾸 관심이 일어나고, 응? 뭔가 자꾸 붙잡고 싶거나 머물고 싶거나 이렇게 작용되는 거하고, 응? 또 어떤 거는 피하고 싶거나 이제 거부감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괜히 자,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는 말로서 다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좋다, 뭐 싫다 이런 말을. 그래서 다시 그런 이미지로 그때 배운 그걸로 이미지가 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생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과 죽고 난 후에도 바로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다 싫다가 돼버려. 자, 좋다 싫다의 말이 아니라 뭔가 끌리고 뭔가 밀쳐지고, 응? 그럼으로써 뭔가 밀쳐지게 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고, 응? 이제 끌리면은 취하고 끌리면은 뭔가 좋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끌리면은 미소가 나오고, 가령 현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애들은 뭐 말이 없으니까 미소로 나오고, 싫으면은 울음으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도 역시 불편하다, 괴롭다는 것이 있는 거지. 애들도 말은 괴롭다 소리도 안 하고 말은 없어도 그때는 뭔가 바로 그런 이미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죽기 이전이나 죽고 난 후나 거의 지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응? 자, 그래서 매 순간 죽기 직전의 그때의 생각이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 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경험 상태로 지금 뭐 당장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응?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의해서 다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 상태로도 알 수는 있으니까. 자, 죽음이란 경험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의 경험은. 그래서 죽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란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돼요? 죽음이란 경험 없어요. 왜? 죽음이란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즉, 경험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알아져야 경험이라 그래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일어난 게 아니야.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 현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생각인데,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라면 느낌이 알아지는 거야. 또는 알미 일어나면 알미 알아지는 거야. 응? 이 알아짐은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게 아니.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 일어난 걸 죽음이라고 통상 알고 있죠. 대부분 사람은 그렇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끝이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응? 일어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것만 알아져. 그러면 알아지는 것은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져.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이라 그러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경험돼? 마지막 이름이 알아진다 해서 알아지는 것으로 그럼 끝이야. 응? 마지막 뭐야? 자,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일어나면 마지막 일어남이 알아지는 거지 안 일어남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 일어나면 무조건 알아진다.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지 일어남이 없으면 알아짐도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게 아니지. 죽음이란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응? 생각이야. 응?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되는 게 아니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안 돼. 실제라면 경험이 되지. 응?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완벽한 무라는 것은 그냥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무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무라는 것은 개념. 왜냐하면 무라는 것은 경험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경험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험도 없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이야기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무라는 것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일어나지 않으면 경험도 없어요. 일어남이 있어야 알아짐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데 알아진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다? 무는 생각이에요. 무라는 건 생각이에요. 왜? 무라는 것은 일어남이 없는 것을 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일어남이 없는 것은 알아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때문에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우지가 무라는 게 알아진 것 자체가 무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무는 생각인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럼 모든 단어가 말해서. 자, 모든 단어는 그렇지는 않지요. 자, 생각작용. 생각인데, 내용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는 거예요. 응?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남이 있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어요. 알미라는 것은 일어남이 있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어요. 들림이라는 것, 일어남이 있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알아짐이 있는 그것은 일어남이 있어서 알아짐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실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텅 빈 허공,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건 그냥 생각노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는 일어남이 없는데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반드시 뭔가가 일어나야 경험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절대문이 가령 어떤 죽음이니 또는 텅 빈 허공이니 아무 일 없느니 이런 말은 전부 생각노름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알아짐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짐이 없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건데 경험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 없이 안다는 것은 전부 생각노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얘기고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로 사실이 아닌, 실제가 아닌 그것을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되게 돼요. 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으로 작용되게 돼요.
그거 무슨 의미예요? 저 일어남이 없게 된다는 거지. 일어나면 없을 수 자, 있어요?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일어날 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아예 깨끗이? 그렇지. 자, 이제 불만족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무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자, 무지란 것은 뭐예요? 잘못된 이해인데 잘못된 이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일어나는 것은 불안정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불만족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어떤 그런 게 아예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불안정이 없으면, 불만족이 없으면, 그럼 일어남이 없게 돼요. 자, 일어남이 없으면 어떤 현상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고사님도 뭔가 다 보이고 들리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이럴 텐데 일어남이 없다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삶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 들어봤을 때는 적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굳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자면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응? 불만족이 가장 욕심과 화는 불만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불만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응? 자, 불만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름이 불만족이, 모름도 불만족이. 모름 뭐지?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이제, 불만족의 원인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미 어떤 경험에 의해서 불만족의 경험이 있는 것은 생각으로 작용돼서 그 생각이 더 이상 작용되지 않을 때 이제 일어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바른 견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분명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왜? 새로 일어날 이유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네. 원인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 네, 거지. 그 전에 근데 이미 일어날 원인이 있는 것은 그것이 다 일어나서 사라져야만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분명함에 의해서 그게 더 이상 어떤 발전이 되가지는 않는다는 고래요.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처의 마음작용을 무인작용심이라고 그래요. 무인. 인이 되지 않는, 원인이 없는,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는 그런 작용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작용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분명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소돼야 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을 빼고는 이제 더 이상 작용이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자기 일어날 새로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원인이 된다 이 말은 이 불만족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의 경험. 그러니까 불만족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에서도. 즉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화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럼 불만족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자,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는 불만족의 원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상이 작용돼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고,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맨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는 것도, 이 현상도 바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견해, 나라는 생각, 그래서 아견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유신견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응? 모르다는 생각이. 예, 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일 때 사실에 대한 이해, 자각이 일어나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뭔지, 생명이란 것이 뭔지, 죽음이란 것이 뭔지 분명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 보사님도 죽음이라고 함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 상태로서 그거를 알 수 있다는 보여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면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죽는다는 생각도 없겠지요. 살아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관념적인 게 삶과 죽음의 1단은 2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예,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은 죽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리된 어떤 뭐 아주 적인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사실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든 중단 상태든 사실의 이치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령 어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들을 하지요. 남편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그렇지만은 정작 걱정을 하지만은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못 살고 다 죽게 되는가 한가? 그렇지 않지요. 다들 부모가 죽으면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냥 부모가 죽기 때문에 죽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든 사라지지. 어떻게든 사라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엄마 죽으면 따라 죽을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희 이렇게 시골에서 내가 어렸을 때 컸으니까 상해 나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죽는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접했어요. 꽃상에 진짜 하려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죽겠구나 막연하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엄마 죽으면 따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커서까지도 꽤 갔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특히 엄마에 대해서.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사실 어릴 때는 제일 처음에는 이 산소 파스 그 성장 또는 뼈를 보는 게 엄청 무섭고 두려운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죽음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죽고 때가 되면 죽을 거는 자연스럽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무섭지도 않고 이제 만지는 것도 가령 막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30몇 살이었으니까 위장할 때 처음에는 보고 좀 약간 썸뜩했겠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거 하면서 보고 만지니까 그 느낌이 처음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이제 물론 그게 관념으로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런 젊어서 가령 뭐 암이 됐든 뭐로 됐든 죽는다고 해도 뭐라고 그럴까 그 뭐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의 두려움의 어떤 최애 끝은 죽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청룡열차를 탔는데 맨 꼭대기에서 막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것 또한 죽음인 거고 죽는다는 그쪽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잘 죽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하여튼 전부 다 생각에 빠져서 그렇다.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제가 굉장히 구차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차하게 살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구차하게 산다는 것도 생각에 빠졌을 때 그런 거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잘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죽음이라는 생각에 막 주위에서 와서 뭐 울고 이랬으면 이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지금 이제 이 죽는갑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 빠지면은 죽음이라는 이제, 가령 내 남편과 다시 못 보고, 내 자식과 다시 못 보고, 또 내가 아직도 좀 더 돌봐줬어야 되는데, 또 밥도 해주고, 애들도 더 키우고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은 이제 슬프다, 괴롭다, 불안하다, 싫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뭐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런 생각의 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혹여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예 안 일어나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분명하다면은, 그럼 돌아가는 경험 상태면은, 죽는 그 순간에도 불안이다, 괴롭다 이런 것이 없겠지요? 그게 바로 잘 죽는 법이, 잘 죽는 이치.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봐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 남편, 내 자식은 어떨까, 그러지만은,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기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봐요. 다들 그렇게 죽어도, 그 다음 사람들 다 살아가요. 근데 또 살아가는 게,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 살아가는 건가? 그것도 삶이고, 빌어먹는 것도 삶이고, 자, 어떻게든 그렇게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 친정 같이 가자고 같이 갔으면 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안 가고 싶다고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막 뭐라고 하고 진짜 내가 완전히 억지 부리고 막 쇼를 다 했는데 결국 혼자 갔거든요. 근데 잘 지내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있어야 얘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엄마한테 가면 자유다 그럴 수도 있죠. 자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으면 그러면 좀 아쉽겠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할 때는 자기 필요할 때가 엄마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네. 저기 필요하지 않은데 엄마가 왜 필요해?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나고 저기 하는 건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지 정작 좋을 때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하고, 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하고,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그러해. 결국에 그 순간의 생각에 대한 경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일 뿐이야. 옆에 있어도 생각 안 나면은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응? 엄마 있어봤자 지금 나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응? 그러면은 엄마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자, 도라고 하는 삶이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왜? 갑자기 그만 산다는 게 별이 그런가? 아니요. 그냥
자,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제 부모라는 거, 엄마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고 도대체 이런 삶 살아서 뭐해?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일 때 정말 가벼운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무주라고 하는,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상화되면은, 경험이,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이면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인류의 역사상, 누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멈추는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죽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도, 봐요. 소위 말해서 세계 4대 승인을 하는 이런 소크라테스가 죽어도, 공자가 죽어도, 봐요. 노자가 죽어도, 예수가 죽어도, 부처가 죽어도, 누가 죽어도, 세상이 어떻게 안 됐지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그런데 뭐 하물며 뭐, 뭘 걱정을 해요? 이렇게 민초가. 그렇지요? 자, 그래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죽는 거, 뭐 그거 뭐 지금 사는 것도 제대로 못 살겠는데. 자,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잘 사는 법은 도의 점검. 즉, 무주상 점검일 뿐인 거예요. 그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주상 점검. 네. 잘 죽는 법도 무주상 점검. 지금 뭐 사는 것도 이렇게 살면서 죽는 거 걱정할 그거 아니라 지금 사는 것도 불편하면서 당장 지금 이 순간 불편하면 자, 결국에는 똑같은 이치.